필수 분야 의료의 법적 책임 제한에 관한 이야기,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김장한 교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의대 근무하고 있는데요. 요새 의대 정원 문제에 관련돼서 논쟁이 많죠. 의료계도 힘들고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의료 정책 패키지 중에 또 의료계가 요구하는 사항 중에 저희가 필수 분야 의료의 법적 책임 제한 또는 경감을 얘기합니다. 이걸 좀 법리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2024년 국가 비전 입법 컨퍼런스, 정책 컨퍼런스라고 2024년 4월 30일 국회에서 제가 대한의료법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발표한 내용입니다. 아직 완성된 단계는 아니고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런 거죠. 대통령은 의료 현장 정상화를 위해서 필수 의료 패키지 정책 실행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거죠. 우리가 의대 정원을 하는데 필수 의료, 지역 의료가 모자란다, 공급이. 그러니까 정원을 늘리고 또 그것을 위한 어떤 정책 패키지를 쓰겠다. 상당히 많은 정책 패키지가 나왔는데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지고 그것을 위해서 건보재정 10조를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살펴보면 필수 의료의 법적 책임 경감에 관해서는 재정 투여의 계획이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정책의 내용도 보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3. 의료인에게는 충분한 권리구제를 전제로 하여 형사처벌 특례법 체계를 도입하고 보험과 공제 기반의 민사소송 및 고액 배상 부담을 완화합니다. 피해자에게는 실효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소모적 소송을 최소화하고 예를 갖춘 신속하고 충분한 구제를 보장합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예로 들고자 하는 첫 번째 스토리는 산부인과 분만 얘기입니다. 법적 책임을 경감해 주세요 라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일지 한번 보겠습니다. 분만 사고가 15억을 넘는 경우가 지금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만을 400배를 더 해야 된다. 그러니까 400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산부인과 의사들이 사고 전에 떠나야 하나. 이게 이제 40대 산부인과 임상의들이 많이 본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논의에서 중요한 부분은 수가죠. 제왕절개가 한국에 250만 원이다. 미국은 1,500만이다. 그러니까 이래가지고는 손해배상액을 부담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게 이제 수가를 올려야 된다는 중요한 논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손해배상액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틀린 얘기는 아닌데 분만사고의 특이성을 보면 다른 의료사고와는 다르게 의료사고의 피해자가 산모, 신생아 둘일 수 있다. 그죠? 일반 의료사고에는 피해자가 한 명인데 이에 반해서 의료사고는 피해자가 두 명일 수 있다. 신생아 내성마비, 산모 뇌손상 이건 이제 분만사고 때 두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또 그 피해 정도가 뇌성마비나 뇌손상과 같은 중증장애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고의 특성은 여명이 길다는 겁니다. 여명이 신생아와 산모의 여명이 길고 장애 등급이 높아요. 중증 장애가 오고 그래서 개요 비용이 높다.
돈이 많이 배상된다는 거죠. 그래서 10억 이상 배상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가를 올려야 된다. 이런 논리가. 그렇지 않으면 의료 공급이 산부인과 공급이 줄 것이다. 일면 타당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을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했습니다. 물론 법무부의 도움을 받아서요. 환자는 충분히 보상하고 의료인은 사법 부담을 완화하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합니다. 어, 의료 현장에서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요구된 사항이다. 맞죠? 의료 분쟁 제도 개선 협의체. 잘 모르겠습니다. 제9회에 걸쳐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거기서 합의된 내용은 아니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렇게 되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필수 의료 인력이 책임보험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환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반의사 불벌죄라 그러는데 친고죄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책임보험 공제에 가입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게 아니고 환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일단 수사는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친고죄는 수사 자체가 안 되고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뭐다? 필수 의료의 행위의 경우에는 중상해가 발생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사망한 경우는 형이 감면된다. 여기서는 이제 필수 의료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친고죄처럼 돼 있고 사망한 경우는 그래도 감면한다. 사망의 결과가 중하니까. 이러한 특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절차에 참여한 경우에 적용된다. 또 면책 제외 사유가 있는 경우 특례 적용이 배제된다. 면책 제외 사유는 진료 기록, CCTV 위변조, 의료 분쟁 조정 거부, 환자 동의 없는 어떤 다른 부부, 외과 수술하면서 다른 부위를 수술한 경우. 개인적으로 뭐 면책 제외 사유는 그렇게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정리를 했는데 이게 이제 구별을 해야 됩니다. 종합보험이 가입된 경우 또는 종합보험인 가입 안 돼 있지만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 또는 아무것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 하나 뭐죠?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 뭐죠? 고의 중과실인 경우 이게 세 가지 그룹으로 있어서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일단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의사들의 어떤 시각에서 보면 일반상에는 공소권이 없다. 그죠? 중상에는 필수 의료만 공소권이 없다. 사망사고는 필수 의료의 경우에는 임의적 감면하겠다. 나머지는 처벌하겠다는 거죠. 네, 좀 복잡합니다. 책임보험을 들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 책임보험 들었을 땐 정확히 안 적었는데 이거 같아요. 처벌을 불허하는 이 얘기를 의사를 표시한 경우 반의사 불벌죄가 표시된 경우는 공소하지 않는다. 좀 이상하긴 한데 여기는 책임보험이 그러니까 마치 종합보험을 가입한 게 도리어 불리한 것처럼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친고죄로 보고 반의사 불벌죄를 본다 이런 얘기라서 공소권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고의나 면책죄의 사유는 무조건 처벌된다. 과실은 중과실 포함해서 한꺼번에 다루겠다. 굉장히 복잡하죠? 네, 사물의 본질을 좀 봐야 됩니다.
근데 일단 이렇게 표현합니다. 필수 의료 사법 리스크를 완화해서 필수 의료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환자는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된다. 또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가 신속하게 개시되어 의료사고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감정될 것으로 기재된다. 즉, 의료인의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환자와 그 가족의 의료사고 입증 부담도 완화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입증 부담이라고 하는 개념도 또 나옵니다. 이게 내용이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복잡하고 참 여러 개가 섞여 있구나. 환자단체도 특례법은 반대하고 있다. 아하, 그렇네요. 특례법은 의사만을 위한 법이다. 특혜법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현재도 환자들은 의료사고가 나면 피해 회복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어쩔 수 없이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례법으로 형사고소가 제한된다면 환자나 가족들이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데 더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민사소송, 손해배상을 위해서 형사소송을 이용하는 형사소송의 민사화 형태라는 내용인데 사실은 법이 생각하고 있는 정확한 절차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형사고소를 못하게 하는 것 때문에 필요한 정보 확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정당한 사유가 되나. 그래서 이제 고민하는 게 그거죠. 의료감정조정중재위원회를 넣으면 거기서 감정하고 중재 조정하니까 괜찮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정부 입법은. 특례법을 입법하려면 입증 책임을 전환해야 된다. 이것도 이제 의료단체가 10년, 20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입증 책임 전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민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입증 책임을 전환하면 환자가 손해배상,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제기하면 의사가 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돼요. 굉장히 어렵죠.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다는 게 어렵죠. 과실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과 다르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소송법상 원칙은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우물을 파는 겁니다. 원고가 입증을 하는 거죠. 요건을, 소송 요건을. 근데 전환이라는 건 완전히 180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의사들이 의료행위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의료 공급이 줄게 되는 상황이 되죠. 이에 대해 정부는 특례법이 사망이나 중상의 경우에는 필수 의료와 관련된 의료사고에만 적용되도록 한정하고 종합범을 떴을 때 그죠? 사망은 감면하고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의사들도 형사처벌의 위험을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반대하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첫 번째 시간 마치고요. 두 번째 시간에서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의료처리 사고 특례법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회에서 발표한 내용, 차이점이 뭔지, 왜 이러한 내용을 주장하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긴 시간 보면 실증나기 때문에 짧게 15분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